일단 1주택자들의 고민은 다주택을 쓸 수 없다는 요 조건 내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전략을 쓸 것이냐, 요것들 고민인 것들이거든요. 상급지 갈아타기를 귀찮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좋은 전략이니까. 안 되면은 하나 베이스 캠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가구 3주택도 가끔 살 수 되거든요. 상생임대 이런 거 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중에서 좀 취득세 부담이 덜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엇인가요? 그냥 돈이 많으면 좀 이런 조언도 필요 없고 그냥 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물건을 딱 사면 좋겠는데, 요즘 그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고민이 두 가지죠. 사고 싶은 거는 비싸. 예, 그게 하나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살고 될 것 같은데 좀 불안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에 맞춰 살려고 하면 좀 이것들이 미래에도 오를까? 이런 불안함이 하나 있는 거고, 확실하게 오를 것 같은 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조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일 좋은 거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리서처예요. 25년 동안 소비자 리서치를 하고 그것들을 분석한 것들을 기반으로 뭐 칼럼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면은 99.9%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걸 할 거예요. 더 나쁜 걸 할 거로 후회하신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지 않거나 겉에서 관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영끌할 필요가 있어라고 반문을 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을 저 걱정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신 분 중에 후회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사채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빵원인데 대출을 받지는 않아요. 생활비를 줄여갈 수 있는 거에 최대한 줄여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그냥 90만 원만 쓰고 10만 원 정도 더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일 좋은 집을 구하라는 것들을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좋은 것은 2022년도에 대폭락장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쁜 것들만 빠진 게 아니라 좋은 것들도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2021년도보다는 살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 인천, 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은 너무 좋아요. 어차피 지방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뭐 집을 사두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방은 좋은 곳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당장 들어가지 않을 집들도요, 미분양 난 것 중에 조건들이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이 뭐 계약금 10% 20% 냈어야 되는데 5%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3년 후에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 5%만 내면 3년 동안 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선점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다. 남도 주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좋은 걸 하려면 금액의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답이 없어요. 단적인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들이 다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잖아요. 똑같은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님은 정답이 없음에도 알면서도 그냥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대요. 월급 얼마야? 그래서 얼마인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들이고, 얼마인지 상관없이 40%만 대출 받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40%. 원리금 상한에 네 월급의 40%까지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갤럽에 다니고 있을 때 여자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얘는 정말 똑똑한 친구고요. 일밖에 안 해요. 일밖에 안 하고 결혼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월급의 100%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생활비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 야근을 해요. 그리고 야근하면 회사에서 밥이 나오잖아요. 야근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거 야근비를 모아서 생활비를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내가 어떻게 생활하겠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쓰지 않아. 옷도 안 사.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의 100%를 다 집 사는데 돈을 써도 돼요. 그 친구는 그때 뭘 샀냐면은 다가구 주택을 샀어요. 큰 걸 산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사서 월세도 받으면서 유지도 하고, 월세가 많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월급보다도 더 큰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베팅을 한 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남편과 자기 직업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집은 20%밖에 안 되고 어느 집은 40%가 되고 어느 집은 100%도 받는데 제가 어떻게 제안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부모님 집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집을 다 올인하고 나는 부모님한테 얻어먹고 살면 돼. 그러면 100%도 되잖아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30대, 40대인데 그러면 120%도 돼요, 솔직히. 엄마 아빠 대출도 있잖아. 그건 좀 대출이자 그 기본이자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그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능력이지 10%든 50%든 100%든 200%든 그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처럼 그냥 40%만 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택 구매 시 지역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수요가 많은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주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아니면 그곳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라고 하면은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많아야겠죠. 그럼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많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방이 좋거나 생활 환경이 깨끗하거나 뭐 교육 환경이 좋거나 이런 요소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입지보다는 평균적으로 여기선 평균을 따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지역들을 보자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이제 리서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러 조사하는 사람이었었고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안 되시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 여기 어떠냐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일 괜찮은 입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요.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데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싸고 좋은 곳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싸고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비싼 거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조언 드리고 싶어요. 중위권 입지 중에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입지는 없을까요? 근데 그것들도 비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주는 아마 서울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신도시가 있을 것 같고 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세가 올라간 것도 추적해야 되고 그 이후 10년도 올라가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일 것이에요. 기존 구축도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재건축이 활성화된 지역들이 있고요. 재개발이 활성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그때도 비쌌거든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입지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곳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교과서 같은 얘기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압니다. 여기가 재개발될지 재건축될지 광역 교통망이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더 비싸지기 전에 사는 것이지 쌀 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것들은 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자꾸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비싸 보이지만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붙어있다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그때도 비싼 게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남, 서초, 용산이 한 번도 역전된 적은 없고요. 밑에 지역들은 역전이 된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등포 구에서 제일 비쌌던 동네가 일단 여의도는 빼고 예전에는 대림동이었어요. 그러니까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들어갔을 때 대림동이 제일 비쌌고 그 주변에 뭐 삼성도 있고 브랜드 아파트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대림동이 제일 싸요. 그 이후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대림동이라고 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디가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일 쌌던 지역은 신길동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신길동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지금 한 개 구역 빼고는 다 입주했거든요. 천지개벽이 됐죠. 그러니까 신길동은 지금 영등포 구에서 여의도 당산 다음에 3위가 됐거든요. 그런 입지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당연히 그때는 쌌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재건축 지정된 아파트들은 10년 전에도 재개발 구역이겠죠. 구역들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프리미엄이 낮냐 높냐의 차이지 주변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없는 것들보다 비쌌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 내 집 마련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 각 세대마다 이제 좀 다 다를 거예요, 전략이. 그러니까 제가 뭐 재건축이 좋다, 재개발이 좋다, 청약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솔직히 이게 다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은 청약이 제일 좋긴 해요.
제일 새 아파트를 빠른 시기에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청약 이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더 싸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은 비용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고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추가 초과이익 환수금도 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어찌 보면 잘못하면 신규 분양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경향이 단지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의해서 비용이 조금 덜 들긴 하지만 재개발은 입지 자체가 재건축보다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조합과 비대의 싸움도 있고 지자체의 규제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많고 그래서 재개발은 실제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청약이고 청약도 될 수 있으며 근데 청약은 확률이 필요하고 근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세대한테 접근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확실한 것은 기존 주택을 사는 거죠. 새 아파트일수록 좋고 새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 준신축이 비싸면은 구축 이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의사결정이 다 가능하고 괜찮은데 재건축 재개발은 베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한 거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은 이제 가는 단지 지역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송파구라든지 강동구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신도시에서는 평촌 잘 가고 있는데 분당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리모델링은 좋은 이유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가 어려워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개발도 관리 처분되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 빼고는. 근데 리모델링은 아무 때나 하도 돼요. 사고 파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도 저도 귀찮다. 그냥 바로 들어갈 살집이 필요하다. 그냥 기존 아파트 사시면 돼. 신축, 준신축, 구축. 근데 구축까지 갈 때에는 싸기 때문에 가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입지가 이게 내가 사는 것들은 쉽게 살 수 있지만 팔 때 팔 수 있는 물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입지라고 하면은 구축까지 사는 것들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윳돈이 있는 1주택자라면 상급지 갈아타기와 추가 주택 구매 중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요즘 아마 제일 많은 그러니까 절대 양으로 따지게 되면은 제일 많은 고민이 똑같은 고민입니다. 어차피 옛날처럼 다주택이 쉬울 때는 그냥 지방 가서 그냥 막 사오면 됐었어요. 그냥 뭐 수십 개도 사도 되고 심지어 제 주변에 뭐 100개씩 산 사람도 있었어. 그 정도 살 게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방은 사는 순간 무조건 손해예요. 10% 이상 못 올라요 지방은 지금. 근데 취득세를 13.2% 내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방은 논의로 하고 일단 1주택자들의 고민은 다주택을 쓸 수 없다는 요 조건 내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난 지금 살면서 그냥 계속 뭔가 투자를 하나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전략을 쓸 것이냐 요것들 고민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상급지 갈아타기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게 보통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한번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이후도 또 짐도 많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한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없을 때 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 시절 때는 제가 자주 이사 다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사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저는 뭐 상급지 갈아타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귀찮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좋은 전략이니까. 안 되면은 하나 그냥 고정 베이스 캠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요. 1가구 3주택도 가끔 살 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상생임대 이런 거 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중에서 좀 취득세 부담이 덜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있는 상태에서 한 집 투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저는 좀 스마트 튜브에서 이제 경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주택자 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들 다양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트 튜브에서 그런 거 연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제안해 드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